얼굴에 흉터가 남는 사고나 범죄 피해, 이때 손해배상은 단순히 병원비만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정신적 고통,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그리고 일을 하며 벌 수 있었던 수입까지 나누어 봅니다. 즉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위자료, 향후 치료비, 일시수익. 원문에서 정리한 판례들을 보면 얼굴 흉터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매우 넓게 분포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흉터 사건에서는 총액이 1,000만 원 안팎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반면 안면부 화상처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실명과 얼굴 흉터가 함께 남은 사건에서는 배상액이 억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흉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흉터가 얼마나 뚜렷한지, 치료가 필요한지, 사회생활과 직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얼굴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최근 판례상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경미한 흉터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안팎, 일상생활에서 눈에 띄는 흉터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한쪽 눈 실명처럼 중대한 후유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요소는 단순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흉터의 위치, 흉터의 크기, 그리고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향후 치료비입니다. 이는 흉터를 줄이거나 치료하기 위해 앞으로 들어갈 비용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실제로 필요한지, 효과가 예상되는지, 비용 산정 근거가 구체적인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흉터 성형이 4차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해당 비용의 치료 횟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근거 없이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된 경우에는 줄어들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시수익입니다. 일시수익은 사고 때문에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수입을 말합니다. 하지만 얼굴 흉터가 있다고 해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흉터가 실제로 취업, 직업 선택,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는지 봅니다. 단순히 흉터가 남았지만 노동 능력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시수익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흉터가 매우 뚜렷하고 직업상 외모의 영향이 크며 사회생활에 현실적인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일정 비율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당장애의 정도에 따라 5%, 15% 또는 그 이상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문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일정한 기준표와 기존 판례를 참고합니다. 특히 위자료는 사망이나 100% 후유장애 기준액을 바탕으로 상해 정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언급됩니다. 또 얼굴 추상장애의 노동능력 상실을 판단할 때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장애 등급 기준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뚜렷한 추상은 15%, 약간의 추상은 5%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그대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의 위치, 크기, 피해자의 직업, 나이, 구체적인 생활상의 불이익을 종합해 최종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얼굴에 흉터가 남은 사건에서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둘째, 앞으로 필요한 향후 치료비. 셋째,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될 때의 일시수익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주장보다 구체적인 입증입니다. 흉터의 정도, 치료 필요성,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얼굴 추상장애 사건의 손해배상은 결국 흉터의 존재가 아니라 그 흉터가 삶에 남긴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